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상대방한테 새로운 애인이 생기면 멘붕이 오죠. 아직 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완전히 잊겠구나.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걱정할 때 주변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걔 지금 그냥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만나는 거다. 그렇게 만든 위로용 애인은 금방 헤어진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아예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위로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새로운 애인을 만들었을 때 그 새 애인이 위로를 위해 급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귄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100%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각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하는 동안 상대방이 나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차이면서 상처 받았으면 받았지, 나는 상처 같은 거 안 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 내가 줬던 상처보다 받았던 상처를 더 크게 기억하는 것도 있고, 상처를 받고 말고 감정이 상하고 말고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크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던 날들이 쌓여왔을 수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생각 못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어쨌든 냉정하게 지난 연애를 돌아봤을 때, 혹은 상대방의 반응을 봤을 때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이게 상대방이 헤어짐을 고하게 된 이유라면,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 새로운 애인을 만났다면 그 새로운 애인은 당장 본인에게 헌신해줄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로용 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매력은 떨어지지만 헌신도가 높은 상대를 고른 거기 때문에 그 연애 자체의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는 이성적인 끌림, 매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미화되고 회복된 이후엔 머지않아 그 새로운 상대방과는 헤어지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는 상대가 나와의 연애에서 권태감을 느끼다가 헤어진 경우예요. 만약 상대방이 권태가 오자마자 나에게 헤어짐을 고한 거라면 상대방이 새로운 애인을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상당히 높은 확률로 후폭풍이 올 겁니다. 하지만 권태를 느낀 지가 좀 됐고 상대방도 본인 나름대로 이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끌어올려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헤어진 거라면 후폭풍이 올 확률은 그리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얼마 안 돼 사귄 새로운 애인은 마음은 아프지만 나의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권태가 느껴진 나와의 연애 다음엔 최소한 본인이 현재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사람을 만날 테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없고는 사귀면서 또다시 쌓아 나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경우예요. 상대방은 마음의 준비든 뭐든 헤어질 마음이 딱히 없었는데 나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헤어진 거라면 그 순간 상대방이 느낄 상실감, 공허함은 상당히 클 거예요. 멘탈을 부여잡고 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누군가를 금방 만난 거라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당장 상대방 본인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헤어질 생각도 없던 상대방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선 더 이상 나에게 신뢰를 가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만나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또 받을 수 있을 거란 불안감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상대방이 당장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누군가를 만났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그리움은 있을지언정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나와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는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경우예요. 자존감이라는 게 자아 존중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란 거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정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타인으로 사랑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의 애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본다면 얼마나 타인의 힘에 의해 자신의 현재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당장 나에게 사랑을 주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 빈자리가
큰 거예요. 애인의 위치에서 나를 사랑해줄, 나의 애정을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새로운 애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든 새로운 애인은 본인이 외로워서 만났든 공허해서 만났든 여러분과 헤어지고 힘들어서 만났든 당장 본인의 애정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새로 생긴 애인이 매력이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그걸 떠나서 지금 본인이 필요한 사랑을 채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위로용 애인일지라도 그 애인의 매력보다 그 애인이 나에게 쏘는 애정과 헌신이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지난 연애, 그러니까 나와 했던 연애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상대방이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애인이 생겼을 때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쭉 설명드려 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상대방이 나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 그것이 꼭 당장 위로용 애인이기 때문에 금방 헤어지고 나에게 돌아올 거란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존감 낮아질 필요도 또 상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갑자기 변호사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얼굴이 확 변하는 등의 가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아무리 잘 만나도 나와 비슷한 수준, 나와 비슷한 리그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에 자존심 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경우의 수를 4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헤어지고 단기간에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는 보통은 당장 본인에게 헌신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나쁘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너무 불안해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애인이 생긴 전남친, 전여친을 떠올리면서 그래, 얘는 지금 위로용 애인을 만든 걸 거야.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진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버티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땐 어떡합니까? 그때 돼서 또 좌절감 느끼고 또다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애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면 그래, 차라리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아예 마음 좁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설령 나중에 기회가 돼서 재회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접으려 노력하는 게 오히려 재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